그런데 아카이브가 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예, 아카이브면 그런데 아카이브는 본래 거미와 먼지의 친구다. 왜 거미와 먼지의 친구냐? 아카이브는 뭐 별로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기대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기록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보존하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가용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바쁘게 사는데 정말 이용해야 할 전문가 아니고는 누가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없으니까 쌓이는 건 뭐가 쌓여요? 먼지 쌓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신난다고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미, 먼지, 아카이브의 친구다. 근데 이런 것이 디지털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에 또 그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미는 웹, 네트워크, 웹으로, 즉 거미집 웹. 그 다음에 먼지는 먼지같이 수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와 웹의 친구가 아카이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지와 거미의 친구일 때는 좀 그랬는데 중요하지만 좀 그랬는데 이제 웹과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그냥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냥 몸 친구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카이브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진다. 또 인천 해양수영, 인천 해양 이 박물관이 여기 있는데 건물도 크게 높고 뭐 좋아요. 저만 해도 저 수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꽤 걸리는데 가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앞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인천 해양박물관하고 조금 유사한 그 지하학적 그 박물관을 저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박물관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로테르담 항에서 쭉 이제 라인강 타고 쭉 가거든요. 거기는 인천에서 쭉 한강 타고 가잖아요. 그 유사성이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저만 해도 로테르담 좀 유럽 사람들한테 인천의 해양박물관한테 관심 좀 가져라. 이렇다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외부 연결시킬 수 있으면 디지털 아카이브 외부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 양쪽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굳이 시간, 공간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이것은 이랬는데 저 대서양에서 노틀담 방구 그다음에 폭우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세월포죠. 폭우를 통해서 이렇게 라인강으로 가고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보니까 그게 이제 인천이고 그리고 이 한강하고 연결돼서 우리하고 유사한 삶의 패턴이 있어. 근데 그것을 관장하는 곳이 해양박물관이야. 좀 비교도 해보고 뭐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멀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웹으로 연결되고 수많은 데이터로 비교, 관계 이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캐대원 K-팝 데몬 컨트러스. 그래서 우리 한번 서울 가보고 싶은데, 아니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가보고 싶은데, 근데 그 K-팝을 그 조상을 이렇게 봤더니 송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에 송창식 거리를 만든다고 그러고 거기에 해양박물관이 있고 다 연결해서 내가 좀 봐야겠다.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한 공간에 가서 이렇게 보고 뭐 하는 거가 어려웠는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제
데이터 시대에는 손창시까지 연결해서 인천의 해양물과 그래서 호텔이나 그래서 누구로 뭐 대서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수집돼 있어야 되고 정제돼 있어야 되고 정리 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보존이 잘 돼서 활용 서비스가 돼야 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그냥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마주친 데이터 가지고 이걸 하는데 자 이제 감이 잡히죠? 아카이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인천해양박물관은 여기에 있는데 바로 디지털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고 세계와 더불어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바로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AI는 뭐냐? 그 AI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죠. 그 기술에다가 뭐가 거기에 첨부가 돼서 AI가 작동을 하냐면 데이터가 첨부가 돼서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해가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 필요한데 인간 삶 중에 바다와 인간 엄청 중요해요. 뱃길, 바닷길, 바다. 그 다음에 바다 속에서 나는 무수한 자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생물들 엄청 중요해 인간과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과 사회 속에서 엮여오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AI를 훈련시키고 AI로부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기록들을 아카이브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활용되면 박물관 운영에서 아주 좋고 그 결과물로 팔아야 돼요. 해양박물관의 데이터를 AI 업체를 사가라 돈 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데이터 사고. 근데 여기 인천해양박물관의 데이터는 황해,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남지중, 그 다음에 세계의 바다 이렇게 연결된 그러면서 한강으로 연결된 그 모든 삶의 흔적들에 대한 그래서 인간과 사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야. 우리 알면 안 돼. 해양박물관 알면 안 돼. 시장의 독점 여러분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I 시대에서는 제가 필수다 이런 거고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아카이브 운영하는 데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사람의 손이. 근데 AI 시대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한 AI 시대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아카이브다. 근데 그 아카이브는 꼭 데이터 형태로만 아카이브가 아니라 AI 시대는 다양한 물질 형태로 되어 있는 아카이브, 유물을 이제 사진이나 하고 사진으로 담고 그것을 또 데이터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AI 시대에서는 그러한 물리적 형태에서 데이터를 형태로 하는 OCR 기술 같은 것도 그러니까 물리적 기록 자체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산이다. 그런 옮기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데이터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이 OCR 이 변환하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물리적 실체에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니까 물리적 유물 기록 이것을 한 번 데이터 변환했다고 해서 없애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기술이 발전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환해서 쓴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물리적 기록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그걸 다 보존하고 싶지만 공간이 없어서 장고리가 많이 되어서 못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 뭐 쓰고 있는 AI가 어떤 독립적인 한국의 독립적인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데이터고 해양에 관한 한, 해양과 내륙에 칼을 끼고 있는 한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삶 해양 박물관에서 만들어내는 각종의 기록들이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이게 AI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대한 초기부터 이렇게 아카이브를 하려고 하시고 아카이브에 대한 어떤 강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봤다. 이 AI 시대에 아카이브 가치를 운영하고 있으시고 서력 공유하시고 저하고 이신정 친구로 아마 그 마음을 외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소통이 된 것 같다. 자, 이 정도면은 이 박물관의 아카이브가 지금 너무나 핵심이다 하는 거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카이브가 뭔데? 자, 종래의 아카이브 개념은 뭐라고 했죠? 두 가지. 걷자로 시작하는 거. 거미 또 하나. 뭔지. 집중. 자, 그런데 그것이 현대로 넘어가서는 어떤 검이, 어떤 뭔지? 웹법, 데이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입어놨으니까. 뭐, 될것 같은데. 자, 아카이브라는 거는 기록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리기술, 평가선별, 그 다음에 보존, 활용 서비스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플랫폼이 중요하다. 자, 기록을 수집한다. 그 다음에 정리기술, 평가선별인데 자, 기록을 수집해가지고 평가선별한 다음에 어느 기록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까? 그런 것은 몇 년 동안만 보존하라 어떻게 할까? 이런 평가 선별을 그런 것은 없애야겠어. 그것까지 못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기술 조직화를 하는 거죠. 그룹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문 기술 오거나이징을 조직화를 하는 것인데, 자, 기록의 수집 다음에 우리가 평가 선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록을 수집해서 무슨 평가 선별을 한 다음에 이 정리기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기술 해가지고 평가선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평가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정리기술 평가선별 그 순서는 참고로 하셔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존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활용 서비스가 한 거죠. 그런 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기록 원본 자체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이렇게 엮어서 콘텐츠로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꼭 내가 공급해 줄 때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플랫폼에 들어와서 찾고 이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콘텐츠와 플랫폼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박물관의 아카이브에서는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건 내가 보기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용 활용 단계에서만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기록의 수집 단계에서도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왜? 기록의 수집을 우리 해양박물관 우리 구성원들이 이 수집을 다 하는 것은 벅차. 내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기록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자, 일단 해양박물관의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런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또 이 기록에 출처는 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맥락 정도에 했습니다. 근데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플랫폼에서 하시면 무슨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해보고 들어왔어. 그런데 저 기록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관계가 있어. 우리 할머니가 인천 아파트에서 뭘 하고 해서 그때 어떻게 만들어진 기록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보면은 뭐가 있어. 나한테 잘 모르니까 줄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해양박물관에서는 앉아서 관계되는 기록을 수집하고 발견, 이해하고 수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기록 수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박물관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짜뉴스라든가 뭐 어디가 조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바로 수집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더불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수집이거든요. 자, 정기 기술 평가 선별 이것도 시민들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해양박물관에서 보기에는 이런 기록들을 연구 보존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고 이건 그냥 폐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플랫폼에 띄우면 우리 인천 시민들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로 이런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뭔가 박물관에 이 기록물 평가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룹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키워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설정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메타데이터, 기록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의 신분증이죠. 이 기록은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수집이 돼서 만들어졌고 노명합니다. 그러면 노명할 메타데이터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지금 몇 살고 당선이고 뭐 이런 거 신분증에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주민번호가 몇 번이고 이게 메타데이터. 노명한의 메타데이터. 각 기록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대로 기록한테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타데이터 수작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AI 시켜가지고 메타데이터를 뽑기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신분증이 있어야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가 지금 그 기록 찾고 싶은데 딱 그 기록에 그 신분증을 대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메타데이터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AI로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기록 하나에 대해서 통째로 메타데이터를 달아줬는데 이제는 기록을 쪼개가지고 기록의 이 부분은 무슨 어떤 바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다에서 우치로 올라온 이후에 어떤 것이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달아준다면 그것별로 활용을 합니다. 또 활용하시고 커지고. 근데 이전에는 그런 메타데이터 다는 것을 인간이 하려고 불가능해요. 너무나 많은 수작으로 해야 되고 불가능. 근데 지금 AI가 그것을 하고 있어서 엄청 크게 변화가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건 메타데이터를 다는데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달아서 이런 식으로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어요? 누르면 또 플랫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좋다거나 아니면 달리하거나 하면은 그 의견들을 보고 거기에 우리 구성원 직원 선생님들 인사를 얻고 뭐 그래 가면서 또 협의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일 자체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 또는 해양에 관심 많은 매니아 이런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박물관에서 뭘 한다고 구성했어. 그죠? 외국에서도 이제 통번역도 자동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 배달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그쪽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방향은 그렇게 잘하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데 다양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어떤 것을 기록 원본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또 관련된 맥락 정보 이런 것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 서비스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묻고 엮고 또 거기다 해설을 달고 또 그걸 시각적인 효과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그 원본성, 진본성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맥락을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하게 맥락 컨텍스트 우리 큐레이터, 우리 박물관의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 맥락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맥주 만드는 사람들은 맥주 공간에서 박물관에서는 맥락을 만드는 것이다. 컨텍스트가 이것이 핵이다. 이것이 컨텐츠고 이것이 공유 소통되는 것이다. 맥락. 그죠? 노래하면서 학교에 있을 때는 해양이라는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해양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맥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양교수 이분은 해양이라는 말을 그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는 이 분위기와 또 여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래서 그냥 막 해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맥락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맥락에 대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바로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들을 연결해가는 것이다. 근데 그 메타데이터 연결 이제 AI 시대는 수작업으로만 하지 않고 AI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어떤 기관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서 활용하고 하는 이제는 천지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에 있어서도 그 결과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느냐 안 되느냐가 천지 차이가 나요. 자, 이런 의미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2018년, 19년 그때 학교에 선생님과 같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데이터 시대의 기록학을 좀 새롭게 소개를 해보자 해서 만든 책이 그 끝에 있는 그 책입니다. 자, 그 책 안에 17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록이 이제 생산이 되죠. 필요성이 있어서 생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박물관에서도 행정적으로 필요하니까 무슨 뭐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신청하기 위해서라든가 문서 기한을 하고 그다음에 문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리고의 승인도 받고 뭐 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 기록을 관리를 해서 먼저 갔다가 또 오면 나중에 뭔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증거적 자료로 그리고 일단은 그 기록을 관리해놓으니까 뭔가 기억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 기록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기록에 의존해서 그때 그랬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듯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 기록을 통해서 그래도 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기억의 대체가 되는 거죠. 기록이 그러면 아까 기록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되니까 아까 이 AI 시대, 디지털 데이터 시대 무한히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기록이 없는 어떻게 해요? 그죠? 바로 이 기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 앞으로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진본성이라고 해요. 거짓이 아니라, 페이크가 아니라 신본성. 아주 권위를 가진 authenticity, 권위를 가진 어떤 진본성의 그런 기록의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공동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공동으로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여러 형태의 어떤 콘텐츠로 문화 작품이고 음악도 미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의 어떤 정체성, 어떤 해양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또는 인천이니까 인천 지역 시민들의 정체성, 아니면 황성들의 정체성, 세계 시민의 정체성, 이러한 우리 정체성을 만들 때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플랫폼식으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기록을 왜 아카이빙을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아카이빙을 하는 것이죠. 그럼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까 이야기한 수집, 평가, 선별, 정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리 기술, 여기서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고 여기에 그 폴더는 폴더를 보고 파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기술이라고 디스크립션. 여러분 기술을 조금 구분해줘요. 제가 이따 데이터 얘기할 때 기술 테크놀로지 말고 여기에 디스크립션이라는 기술한다. 그래서 기술한다. 디스크립션. 그래서 정리 기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정리한다, 어레인지한다, 어레인지먼트. 그건 이해되죠? 디스크립션.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보면 되고, 앞으로도 보면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아카이빙이 됐어. 그래서 아카이브에 담겨 있어. 그래서 아까 활용 서비스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자, 해양 기록이 있어. 해양 기록이 있는데, 해양 기록이 어렵다. 어부가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가족과 어떻게 살고, 그래서 그것을 소설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해양 기록 중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썼어.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자, 소설 콘텐츠가 만들어졌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뭐예요? 그 기록을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었나? 그게 아니고 그 기록들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소설에 맞게 기록들을 갖다가 어레인지한 거예요. 이렇게. 그 어레인지 했다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데가 아까 뭐를 만든다? 맥자로. 뭘 만든다? 맥주가 아닌 맥락. 그러니까 이 해양 박물관에서 이제 그 보존하게 되는 기록. 유물 자체도 사실은 기록. 그렇죠? 유물 자체도 기록인데 그 기록을 이제 사진이나 그림이나 여러 형태로 할 수 있고 그 유물에 관계된 기록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 소설가는 이렇게 이런 기록들, 자기 소설 쓰는데 유용한 기록들을 이렇게 묶어서 한 어그의 러브 스토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러브 스토리가 나오기까지 어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엮으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엮으면서 이야기를 정리한다. 자, 그렇게 엮는다. 뭘 만든다? 맥자로 시작하는 거. 맥락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야기를 만든다. 그것을 기록 스토리.
기록 스토리텔링. 자, 그러니까 그 맥락과 기록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소설 콘텐츠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 소설 콘텐츠를 영화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영화 콘텐츠가 만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술.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미술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되죠? 근데 기록을 손대거나 그 기록의 원본성 내지는 진본성을 흐트러뜨리고 이건 말이 안 되시겠어요. 근데 그 기록 그대로인데 그 기록들을 어떻게 연결냐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 맥자로 시작하는 말. 맥락. 자, 그러면 우리 박물관의 큐레이터 뭐의 도사가 돼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의 도사가 돼야 된다? 맥자로 시작. 맥락 아이디어의 도사가 돼야 된다. 이 기록들하고 이렇게 하면 요런 소설되고 요런 음악되고 요런 대중음악 요거 송창식의 노래하고 엮으면 요런 거 되겠네. 그렇죠. 이전신도 지금 뭐 송창식 거리 만든다고 어쩌고 하는데 요거 이렇게 엮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래서 오늘날의 아티스트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당연하게 사례하고 도덕성 이 아티스트를 해야 정확하게 그 기록이 왜곡되지 않고 뭐 이렇게 잘 보존하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의무고. 근데 이제는 그것만 안 되고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 큐레이터 아티스트들은 뭐를 가져야 되느냐? 창자로 시작하는데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얘기할까요? 창의성. 근데 그 창의성을 가지고 막 기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자, 이러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들 해양박물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아이디어들을 시민들한테 심어주는 거야. 그것도 또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 비슷한 소설 하나 쓰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술작품의 생각이 있었는데 뭐했는데 하느님 할아버지같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활용 수가 이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해양박물관 필요하다. 이야 세금 제대로 잘 쓰고 있다. 이대로 안 하면 해양박물관 뭐야? 건물만 크게 좀 예산 줄여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지원하는 거 하나님 나가는 거 이것을 이야기했고 정확하게 우리는 기록과 유물과 기록 보존해서 활용하는 교육, 전시문화 이렇게 하는데 정확성을 지금 중요하다. 그런데 정확성을 보존하기위해서는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해야 한다. 자, 근데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창의성을 가미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인천 해양쪽으로 너무나 많지. 그래서 뭐 사람이 창의성을 가져가고 계속 먼저 쌓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언어까지도 AI 시대에 통분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해양박물관은 전 세계에 있는 상대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에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그 아이디어의 뜻은 맥락 구성이다. 맥락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인천 해양 하니까 바다만 생각하다가 한강과 엮어서 이야기를 해고 한강을 엮는 딱 한강이 끝이죠. 손돌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접합니다. 손돌목을 무슨 물돌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하는 뿌린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나 혼자 책상에 앉아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컬러. 말로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떠들다 보면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컬러 키우고 하시는 거. 이렇게 디리터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를 또 아카이빙 그 콘텐츠들을 또 다른 것하고 옆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카이빙 그러면 이전에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콘텐츠는 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동원하면 이것들을 아카이빙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저기 있네? 근데 또 제시가 이런 거 하고 섞으면 또 나의 아이디어도 그러네? 그러면 거기서 또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 문화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우리 방문과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속에서는 우리는 이 맥락에 대해서 그 맥락을 위한 메타맥락 수없이 창의적인 것을 해낸다. 근데 수없이 창의적인 것을 하려도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못 따라가는데 지금은 AI 시켜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쌓이는 지금 아까 이 각종 그래서 기록들이 더 쌓이죠. 콘텐츠가 쌓이죠. 이것을 아카이빙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 재산이 되는 것인데 이 데이터 재산은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입니다. AI 경쟁에서 기술 미국의 빅테크들이 기술 붙잡고 오픈 AI가 한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했어. 근데 뭐냐? 거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그 AI를 작동시키고 활용하느냐인데 어떤 데이터? 여기 핵심이 한국적인 데이터. 이게 한국적인 AI. 한국적인 데이터. 그 한국적인 데이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에 관한 또 해양과 내륙 강이 만나는 그것을 인천다. 이렇게 해가 이 AI 시대에 이것은 황해, 그 다음에 한강, 여기서를 영문, 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뭐 이런 모든 것의 해양에 관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세계 어디에 없는. 근데 이런 말이 옛날에는 그냥 말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것인데 이제 AI 시대는 이게 실제로 이게 바로 제가 아까 AI 시대의 아카이브 없이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조금 어려워지네요.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습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존해서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그것을 맥락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활용하고 뭐 그런 거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해 안 되고 지금의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맥락이에요. 조금 지나고 며칠 있다가 어떤 맥락에서 어디에서 맥락 속에서 이게 그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콘텐츠를 아카이빙 한다.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항상 써놓은 말이 있네요. 그게 맥락 설정이다. 이런 써놨어요. 자 그래서 콘텐츠 활용한다는 했고 그것을 다시 아카이빙하고 활용하고 다시 아카이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컨티뉴 기록하면서 중요한 이론의 레코드, 아카이브, 컨티뉴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컨티뉴 연속해서 쭉 내가 말하는 게 연속적으로 쭉 이거죠. 이게 연속체, 이론 연속체. 근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다가 나중에 시간 하나고 또
다음번에 또 와서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잘 들으세요. 다음번에 하는 제가 주제가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카이브 이것이 끊임없이 재활용되고 그리고 이러면서 뭐를 쌓인다?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 데이터는 쌓인다. 데이터는 AI 시대의 데이터는 아까지 우리가 알던 소비요, 쌀이요 이런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진본성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로 활용할 때 이거보다 좋은 게 없고 이 박물관, 이 아카이브 이런 데서는 전부 맥락 설명을 해가면서 이루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저 인터넷에서 끌어와가지고 막 데이터 많이 끌어와서 그렇게 분석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AI가 되지 않는 소리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확실히 한 이러한 기록들, 아까 진본성 이런 게 보장되는 이 아카이브의 기록들, 이 박물관의 유물에 관한 것들, 이것을 데이터화했을 때 데이터 분석을 하고 AI를 교육시키고 이거보다 더 필요한 데이터를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쌓여간다고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쌓여가는 게 겁이 났어요. 쌓여가는데 물론 이 데이터를 쌓으면 좋지만 그 관리하는 기록에 비해서 활용성. 근데 이제는 활용성 AI 시대에 활용성 너무나 절실하다. 그래서 뭐 처음에 AI 산업에 이재명 정부가 100조를 쓴다 그러는데 요즘 뭐 150조를 쓴다. 기한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장님이랑 기한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의미로 해양박물관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그 활용성을 볼 때 150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1조를 내놔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강조하는데 해양박물관 아카이브 왜 무엇을 어떻게 나는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무엇을 어떻게 하면 또 조금 이미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또 기술 가지고 뭐 하는 우리 또 선생님들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가고 싶냐면 이 왜가 확실히 내가 이 왜가 이거를 해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왜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해서 이러니까 그러면 아니 AI 산업 150조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해양 데이터 없이 돼? 자,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도 할 수 없는 이 논의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원장님도 두 분, 이렇게 할 수 있다. 왜안 했지? 원장님 두 분. 자,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니까 박물관은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따뜻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돈을 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여간 이 무엇을 어떻게 중요하죠? 계속 중요한데 내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기록이 아까 내가 진본성, 그러니까 그 기록은 이것은 원래 진실한 기록 그것이다. 이런 그래서 원본성이라는 말이면 자. 옛날에는 기록 하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원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본을 뭐 인쇄하고 또 복사하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성 이것이 중요해요. 원본성이 중요해요. 자, 근데 디지털 세대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카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카피된 거 우리 구별할 수 있어요? 뭐가 먼저 것인지 뭐가 나중 것인지 아니. 그래서 원본성이란 말입니다. 아니 뭐
단지 이게 왜곡됐냐 안 됐냐 이것만 중요해요. 진본성. 이것을 아까 원본성, 오리지널리티 그러고 이것을 오센티시티 한자로 영어로 써놔라. 그리고 영어도 중간에 다 쓸게요. 자, 하여간 진본성 됐죠? 그래서 진본을 지켜야 돼. 근데 진본을 어떻게 지켜? 무결하게 지켜야 돼. 여기가 기본이야. 거기에 무슨 외국이죠? 거기 거기가 기억나는 건 아니야. 무결하게. 그래서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그리고 무결성.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신뢰성을 담보하고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이 신뢰성. 이 아카이브 방법이 무슨 페이크 뉴스, 이 페이크 정보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아카이브를 이 사회의 중요한 이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는 중요한 하나의 기반으로 잡아요. 이게 디지털 데이터 AI 시대에 페이크를 방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 이걸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치가들 머리가 나서 아직은 못 알아듣는데 좀 있으면 들을 것이고 이 아카이브에서 이 해양박물관에서 이제 이 해양박물관에서 아카이브를 이용하시는 것 그만한 가치를 갖게 된다. 되겠죠? 해양 진보성, 무결성, 신뢰성.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진실된 그러한 기록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나 어떤 도전과 차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서 스탠바이 해줘야 돼요.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래서 플랫폼 아카이브 2.0, 3.0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기록의 사학의 속성,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인데 이용 가능성 옛날에는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오면 제공해주고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것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사회 속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타의 정보 어떤 지식 플랫폼하고 이 아카이브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의 소통은 직접적인 차이가 있다고 사회 속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정확성을 강조했는데 바로 이 측면에서 그냥 정확성으로 이 정확성을 이것도 창의적인 거잖아요. 다른 플랫폼하고는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맥락까지 다 해서 그것을 보존해서 하는 거야. 이거 좀 믿을 수가 없잖아. 저 출처가 뭔지, 저 수집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여기 다 있어. 100% 신뢰야. 자, 그러니까 저 플랫폼에 비해서 우리의 플랫폼은 이렇게 신뢰성이 있다고 하면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차이성이 속하겠죠,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정리하겠고, 자, 하여간 기록의 사회적 역할, 증거로서, 기록으로서 소모가 보는 플랫폼, 주셔서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물관에서 아카이브를 하면 뭐가 좋은데, 일단 행정적으로 이러한 기록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의 기록에 의해서 투명성, 설명시민성, 연속성 이런 게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해서 그 행위 누가 기록했고 무슨 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이런 모델이 남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맡아도 거기에 따라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뭐를 했는지 이렇게 검색을 가지고 푸는 게겠죠. 이제 다 이것은 이제 투명 행정 이렇게 하는 것인데 원장이 조금 서운하죠. 이런 거 없으면 좀 우리 원장님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웃어줘야 되는데. 자, 그 투명성, 설명, 책임성, 연속성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맥락적인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됐죠?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유물이 있다. 하양 유물이 있다. 그러면 그 유물의 출처가 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되냐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무슨 수집을 했고, 또 비용을 얼마나 치웠고, 또 이것을 걷는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겠죠, 그죠? 수집 경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카이브를 해가지고 보존해서 상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시는 몇 번을 했고, 어떤 식의 전시를 했고, 뭐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또 다른 박물관에 빌려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했고, 이러한 이력들이 그 유물에 대해서 쭉 따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유물이 있으면, 그냥 유물이 있으면 그냥 옛날스럽네? 조금 덜 옛날스럽네? 좀 보기 좋으네? 안 좋으네? 유물 가지고 뭐 이럴 건 아니잖아, 그죠? 적어도 그 유물에 대해서 유물을 우리가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 유물 앞에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맥락 정보를 가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 정보는 어디에 담긴다? 이 가구에 담기고, 이 맥락 정보를 담아서 보존해서 활용 서비스를 해야 그 유물에 대한 전시 효과 이런 게 늘어난다. 여기서 하나 더 하면, 그런데 그 맥락 정보를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그것들을 싸놔. 글로 써가지고 싸놔. 그럼 누가 하고 와서 또 읽어보고, 여기에 이 맥락 정보들을 디지털 플랫폼을 띄우면 저게 저렇게 됩니다. 저거 내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플랫폼을 통해서 맥락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박물관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면 중요한 요인입니다. 될까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벽에 따라서는 전시를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못 오는 사람들 사이버 공간에서 신문을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이버 공간에서 이 맥락이 중요하고, 또 가지고도 이 맥락이 중요하고 해서 박물관에서 왜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라. 맥주가 아닌 이 맥락이 있어야 저 유물이 한 3시간 그 앞에서 바라보고 있어도 식증이 안 나요.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맥락은 수도 없이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카이브의 최대 기능과 역할은 맥락을, 유물에 대한 맥락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것을 공유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맥락이 있어야 여러분들 전시를 할 때도 풍부하게 의미를 남기면서 하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잘 왔어요. 잘 어울렸는데, 학생들 맞죠? 네. 미안합니다. 옛날에 학생이었죠? 맞아. 자, 하여간 교육이죠. 교육을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 학생들도 그 유물에 대해서 재미가 있고 그 유물을 활용할 생각도 하는 것이지. 그죠? 미안해, 차별해서 내가 새로운 학생만 좋아하고 옛날 학생. 근데 하여간 전시 교육을 위해서 맥락이 중요하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 아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꼭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하고 이것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자 사이버 공간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면 어마어마한 꼬시기 작전이다. 유인책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아카이브인데 근데 그 아카이브 중에 이제 이 시대에 디지털 아카이브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중에서도 데이터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아카이브가 중요하고 이것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아카이브가 중요하다고 해서 물리적 아카이브를 소홀히한다. 물리적 아카이브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어디 있어서 공간이 어디 있어서 그것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시대? AI 시대. 이제는 필요하다. 이 데이터들이 AI 교육과 이런 모습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수집이나 정리 기술 이런 것도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전시, 교육 뭐 이런 데서도 다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황해와 한강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그 대서양 국회 그다음에 라인강 뭐 이런 것들을 역순에서 새롭게 의미를 갖는데 이런 것들을 맥락 구성, 맥락 만들기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아카이브, 그게 데이터, 즉 AI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해양방송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데이터 AI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필요해요. 그냥 그 읽을 수 없는 디지털화하면 또 한 번 해야 돼. 엄청나게 돈 들고 이게 아니에요. AI가 읽을 수 있는 거 해야 되고 정부에다가는 이쪽 해봐라. 자, 하여간 이렇게 디지털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리적 아카이브가 중요한데 왜?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렇게 나가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방금 많이 했어. 무슨 뭐가 올라가서 그죠? 뭐 정보원이랑 우리 정보자원 여기에 지금 우리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소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품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것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물리적인 것을 이렇게 데이터로 변화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금방.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돈이 아무리 들어도 해야 된다. 왜? 옛날에는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보존하면 뭔지 그냥 끼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거가 국가가 살고 싶고 세계 전체에서 데이터로 주는 거예요. 돈 지급해야 돼. 그거 모르고 해양박물관에서 1조를 신청했는데 안 해주면 기조처하고 이제국 공무원이 있으면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야. 자, 그런데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는 데이터 형태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게 중요해. 유관순 문화가 누구고 3.1운동이 뭐지 하고 AI한테 물었더니 유관순 문화는 기모노를 입은 유관순 문화를 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데이터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복을 입고 살고 그 다음에 밥과 김치 이런 거 먹고 살아. 햄버거 안 먹어. 물론 지금은 안 먹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그것을 AI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심어주고 일본 사람들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 우리는 데이터 안 주니까 누가 지금 문화가 되니까는 3.1절 뭐 하고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은 딱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아직 이 한국은 데이터가 아닌 기술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쪽인데 바로 그 데이터의 핵심 기관이 이 박물관, 아카이브 이런 기관들인데 자 여기에서 물리적 이런 물리적 유무 이것이 참 중요하고 AI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해서 이것을 알아서 예산 신청이나 이런 기획을 할 때 이런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나는 매력 줍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후퇴이연하게 우리 예산 달라 그냥 무시받으면서 예산 이렇게 하면은 고발까지 하겠다고 흑장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왜 하죠? 알겠죠? 자, 박물관이니까 나는 박물관에 와서 하니까 난 박물만 딱히 몰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박물관을 운영해 봅시다. 제가 요 이야기들 좀 해양 박물관이 12월에 이렇게 하시는 것 대단히 보여드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해보시고 시행착오할 거 없죠. 지금 필요한 거 바로 나오네요. 자, 바로 여러분 AI 시대를 초점을 맞춥니다. AI 시대에 초점을 맞추면 예산 확보고 뭐 하는 데서도 굉장히 큰 장소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좀 있으면 나는 내년 학교에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뭐 좀 할 줄 아는 언론인, 그 다음에 정치가, 그 다음에 지금 AI 공개되는 정부 관계자들 부르려고 아카이브는 하는가, 지금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여태까지 하려고 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같이 적어도 해양 아카이브 기록에 대해서는 해양 박물 이 데이터에 관해서는 인천입니다. 나는 부산도 있는데 인천을 강조하는 것은 관광을 끼고 있어가지고 서울 시민의 또 한양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부산 촌놈들하고 근데 부산에 가서 강의할 때는 인천이 짱 하여간 지금 이렇게 우리는 같이 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를 일단은 150분의 1조를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방향을 잘 잡으시고 디지털 아카이브, 이 물리적 아카이브, 물리적 인물들, 디지털화한 인물들 쪽을 잘 하시고 예산에 이력 필요한 거는 우리 또 이런 또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해가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디지털로 해놓으면 그게 이렇게 휘발성이고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물리적인 거라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불이 나와서 소실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로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인물 사진 찍어놓으면 그게 아주 복원하는데 부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3D 김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저는 뭐 대단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민정해양 박물관을 소개할 수 있고, 다른 대로 이 해양 박물관은 이 땅에 자리하고 있고, 이 강의를 들으려면 이 시간에 여기에 와야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 땅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이 디지털 아카이브
아주 플랫폼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당장은 못하지만 이러한 가지고 기회를 가시고 그렇게 예산이 있는데 우리 같은 예산을 시행하면서 기자들 모든 모아가지고 AI 시대에 뭐 하다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다 설득시켜서 우리 예산을 여기 개선하는 걸 편안한 걸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넘어서서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그 맥락을 만든 거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신교육등 그런 거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아카데미 자체를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어떤 우리가 유물에 대해서 이 유물에 대한 관계된 어떤 이야기, 어떤 정보, 그래서 우리가 다 들고 하는데 수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집하는 어떤 정보나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들이 보고 괜찮아, 우리 할머니랑 관계되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만약 그런 사람한테 선물을 주시고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집부터 미술 평가 해가는 이제 이용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양박물관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팬덤을 만들어야 돼요. 해양박물관 팬덤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너무 재밌어 그게. 그리고 너무 가치가 있어. 이걸로 뭐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가 있어. 이 해양 인간의 삶과 사회, 이 인간 사회의 해양을 발견. 너무 재밌어. 그래서 하루 종일 해양박물관 데이터가 그렇겠습니다. 사람. 자, 하여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 팬덤을 만들고 내가 말하는 하여간 과학에 만든 거지만 그렇게 해가 이 팬덤을 만드는 것을 같이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에 뭘 보면서 어떤 시상식도 그렇죠? 줄 수 있는 그렇게 해가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꼭 어떤 전문 역사가가 해양에 관해서 인천과 관련한 해양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록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을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 일반 사람들이 무슨 이 국가기관의 공공 그런 기관 공공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지역 시민사회 정책사회하고 민주시민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했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해양은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지? 해양은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인간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뭘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니까 해양과 인간의 관계, 해양과 이 사회 관계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큐레이터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문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 서비스하고 이야기 만들기.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맥락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 해양이다. 그러니까 해양의 이 삶과 활동이 무엇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인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를 쑤셔야 되지? 요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해양. 이게 우리 박물관 구성원들이
해양을 일이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유물수집, 아카이브 운영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되면 아까 AI 시대에 해양에 관한 전 세계 그 해양도 뭐 굉장히 많으니까 인천, 황해, 한강 이쪽을 연결하는 이 사람들의 데이터만은 어디도 대체를 못해요. 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자, 내가 이 AI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클릭하면 조금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 AI 시대에 우리는 이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노트북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해양만들, 인천 해양만들과의 상황을 AI 팟캐스트를 조금 만들었어요. 조금 들어보긴 해요. 이거 다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임진우 선생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대한 내부 분석 보고서 일부입니다. 이게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인데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 11일에 막 문을 연 아주 따끈따끈한 곳이죠. 해양문화 중심 미래 가치로 연결되는 박물관. 비전이 상당히 큰데요. 이제 막 기초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박물관이 자신의 활동과 지식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 기업 저장소, 그러니까 아카이브 구축 계획의 아주 초기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신생기관이잖아요. 이런 것이 초기에 어떻게 체계적인 기록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느냐, 이게 그 기관의 미래 정체성 형성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박물관의 현재 운영 상황부터 시작해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초기 고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보고서를 보니까요, 현재 이본부 사실 10부 체계라고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들어보시고, 하여간 이렇게 AI 시대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데, 뭐 이거 이제 이쁠 것 같다. 그런 비디오, 뭐 다른 콘텐츠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냐? 절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유물과 기록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을 데이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AI도 그냥 구글에서 만든 거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면 이제 우리의 AI는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제는 바로 이 유물 정식 활용, 가이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AI 시대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AI 시대에 뭐 다들 직업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데, 박물관, 아카이브 이런 부분이요, 직업이 는다, 는다. 그냥 실물을 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박물관의 기능과 아카이브 기능을 잘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요 주 얼굴 한번 보세요. 저쪽 얼굴하고 이쪽 얼굴하고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쪽 얼굴은 눈빛이 좀 어때요? 눈빛이 조금 웃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요쪽 눈빛 조금 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나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 안 댔으면 손 안 대고 입을 그거를 닫아봤어요. 자, 양쪽 눈이 어떻게 보여요? 똑같아. 자, 그런데 이제 손을 뺐어요.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눈은 조금 웃는 것 같고, 이쪽 눈은 좀 불만인 것 같고, 그렇죠? 나 눈에 자꾸 손 안 대. 무엇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는 거야, 지금?
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눈 옆에다가 어떤 입 모양을 놓냐에 따라 눈의 모양이 좀 달라져. 이게 맹목이에요. 이 기록에다가 요 기록을 갖다 놓을까, 저 기록을 갖다 놓을까, 요 유물에다가 이렇게 설명할까, 저렇게 설명할까, 요 유물 옆에다 이 유물을 놓을까, 그 다음에 요 유물 이런 식으로 설명할까. 이게 맹목이에요. 근데 유물에 전혀 서면 안 돼. 기록에 전혀 서면 안 돼. 우리 지금 이 얼굴, 눈에 전혀 서면 안 돼. 단지 서로 다른 모양의 입, 또는 다른 모양의 귀가 붙여질 수 있고, 다른 모양의 머리가 붙여질 수 있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 눈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 이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전혀 손 안 대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냥 인천해양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노트르담 해양박물관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해양박물관이 세계 해양박물관이 그 차원이 세계적 차원이 그냥 그 옆에다가 인천해양박물관에다가 노트르담 해양박물관은 관계 없었는데 관계를 붙였어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되겠죠? 맥락이라고 하는 거, 맥락이라고 하는데 그 원본, 그 진본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 의미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 여러분 되겠죠? 그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얼굴 이야기, 찡그리는 사람의 눈 이야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시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거, 저 인천 해양박물관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지역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떤 역사를 걸어온 곳에 해양박물관이다. 이것을 두고 정체성 한번 자, 이 인천 해양박물관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보자.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그 맥락 구성에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가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천해양박물관에 대한 그런 감성을 우리 임진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대단한 게 노트르담 해양박물관하고 비교도 해보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한가하고 사실 그래서 내가 요 아까 이걸로 잠깐 만들어서 보내면 이것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조선 국이 이렇게 보면 서부에 나가는 제물도 열국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관해서도 인천해양박물관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아까 그런 AI 팟캐스트로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사람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볼까요? 하여간 한강과 연결된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한강과 연결되는 이거는 그다음에 한강은 하여간 내륙 수송의 대동맥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록과 이런 것도 인천해양박물관의 특징을 살리고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곳을 찾아서 제가 오늘은 노트르담 만들었지만 또 이런 찾아보니까 같이 깊게 파볼 자료는요. 바로 인천하고 서울을 잇는 한강 뒷길에 관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고려시대 천시도부터 해서 현대 아가리길까지 이야기가 1000년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물길공사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왜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하여간 이 유동하고 또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서로 공유를 하면 그래도 좀 쉽게 이게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이제 하여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원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기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점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보려 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로테르담에서 이어지는 라인과 백길의 역사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 거대한 강이 어떻게 지금의 로테르담, 그러니까 유럽 최대 항구 중 하나의 문명을 만들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라인강과 로테르담의 오랜 관계를 쭉 훑어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강이 그냥 물길 이상으로 어떻게 유럽 무역의 신작, 대동맥이 됐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 또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라인강은 정말 단순한 강이 아니죠. 뭐랄까 유럽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통로였고요. 로테르담은 그 통로가 이제 바다와 딱 만나는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로테르담이 이런데 그 인천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 우리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고 연결하고 맥락을 만들면서 그냥 인천의 작은 정답은 여기 고향분과의 맥락을 만들기에 따라서는 전 세계 시민이 전개에 관심이 가요. 이제 AI로 아까 지금 오디오 팟캐스트를 들려드렸는데 생산할 때 영어로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해양 박물관 보다 옛날에는 막 그거 하려면 또 통역해서 뭐 해서 하는 지금은 일도 아니니까 떠들던 사람한테 인천해양 박물관이 어떤 걸 하는 걸 이렇게 건네주면 보고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 원소스다. 눈물이 있던 기록. 우리는 1조를 신청할 사고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